네, 9시입니다. 6월 27일 화요일 태민경제TV 개장방송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 최고의 고품격 주식 방송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도 들으실 수 없는 기업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 방송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급 참여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다른 개인 투자자들보다 훨씬 높다. 자신감을 가져주십시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 하락 종목이 좀 많게 출발을 합니다. 엔캠, 보합, 중앙, DNF, 서폭 플러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식 눈으로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제가 저랑 같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에 이 정도 기업 내용이면 나는 이 주식은 싸다고 봐 해서 주식을 샀는데 물린다. 그런 경우는 흔하잖아요. 여러분 주식 투자 사면 주식 사서 매일 오르면 사자마자 오르면 재벌되게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도 물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신념대로 가는 거죠. 그냥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때는 진인사 대천명이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 결과 때문에 내가 판단을 다시 돌아본다면 그건 너무 서글프잖아요. 최선을 다했으면 10년대로 뚝심 있게. 자, 그 다음에 오늘 지노믹트 TMC가 조금 플러스고요. 방산주도 서폭 플러스고요. 다들 지금 아침에 캠트로닉스 오늘 고개를 좀 드네요. 지금 또 뜬금 주식을 찾아봐야 되나요? 자, 소부장들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소부장들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제우스가 상승. 오늘 제우스가 뜬금인가요? 글쎄요. 제우스가 왜 짱비인데 제우스를 좀 좋게 보는 기관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 종목이 뭐가 그렇게 매력이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우스는요. 제가 물론 기업에 대해서 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제우스가 움직이네요. 자, 그 다음에 소부장 TLB 이건 PCB 그 메모리 모듈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기판에다가 메모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모듈 모듈이라는 게 덩어리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기술력이 대단히 필요한 곳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건 뭐 대신에 DDR5 같은 거는 수혜를 보겠죠. 그래서 뭐 나름 뭐 TLB도 기술력이 있습니다. 이런 리포트가 요즘 좀 나오는데 오늘 TLB 좀 강세고요. 캠트로닉스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죠. 최근에 그 IT OLED 그 애플의 태블릿 아이패드 관련 수혜주다. 캠트로닉스도 애플 관련주로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강세 출발이네요. 동원 아나텍 어제 뜬금없이 상한가 가더니 오늘 또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요. 동원 아나텍도 또 의료기기 또 나름 할 얘기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관이 했다기보다는 시장의 어떤 그 세력들이 요즘 이런 분위기에 편성해서 뜬금없이 바람 잡고 그 매수세가 몰리면 없고 그런 짓을 하는 것 같아요. 동원아나텍은 바로 어제 상한가 했다가 바로 밀리네요. 오늘 로봇 관련들이 좀 플러스입니다. 게임주들은 컴투스 요즘 연기금이 컴투스를 참 샀는데 오늘 좀 약세가 도드라집니다. 엔터질도 오늘 약세 출발이네요. 오늘 파마 리서치가 좀 강세고요. 루닛 그러니까 요즘 기관들이 사는 의료기기 쪽이 파마 리서치, 루닛 뭐 이런 것들이죠. 오늘 또 루닛은 강세입니다.
LNC 바이오도 최근에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LNC 바이오는 좀 갑론을박이 좀 있는 종목들입니다. 앞으로 잘 게 확실하다 이런 리포트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순 껍데기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오늘은 조선주들이 좀 플러스고요. 동성화인텍 어제 대규모 공급계약 공시를 했죠. 동성화인텍 어제 강세고요. 방산전 오늘 조금 플러스네요. 2차 전지는 테슬라가 약세라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약세입니다. 근데 지금 분리막 관련주들, SKI 테크놀로지, WCP는 증권사들이 계속 분리막이 IRA의 컴포넌트로 수혜를 볼 거다 이런 리포트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요, 오늘은 중앙 DM 조금 플러스고요. 네, 전반적으로 약세고요. CS 베어링, 네, 어제 CS 윈드는 풍력 블레이드 만드는 회사거든요. 어제 CS 윈드는 빠졌으면서 CS 베어링은 어제 막 크게 올랐는데, 오늘은 CS 베어링도 플러스는 유지합니다만 지금 앞뒤가 좀 안 맞죠. 건설주 어제 현대건설이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번에 정부가 많이 도와줬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이 건설이란 거는요, 기업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뭐 폴란드로 무기 할 때도, 무기 우리 수출할 때도 항상 그 나라 정부가 차관을 공유하듯이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들도 대부분 정부들이 나서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뭐 사우디처럼 돈이 많은 나라는 뭐 좀 덜 하겠지만,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한창 때 그 해외 건설 수주하는 거에 지금은 절반 수준입니다. 중국 정부가 1대1로 뭐 이런 거 하면서 지원을 많이 하면서 중국이 많이 차지를 했죠. 그래서 좀 가격 면에서는 중국 이태리에 좀 밀리고, 기술력은 또 선진국한테 좀 치이면서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기술력도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건설이 어제 1일 천하였네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이렇게 막 어제 아침에 현대건설 이런 거 한 44,000에 샀으면 또 이제 쭉 그냥 우울해지는 거죠. 현대 엘리베이터는 2대 주주, 독일의 쉰들러 엘리베이터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오늘 큰 폭 하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무역, 요즘 옷이 이제 다시 세계 경제가 좀 정상화되면서 영업무역은 옷 OEM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OEM 쪽이 괜찮아진다 하면서 영업무역 한세 실업 이런 것들이 요즘은 리포트 하나 나와도 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움직임이고요. 화장품들, CNC 엔터 이런 거 이제 색조 화장품이죠. 여러분 립스틱을 고가의 비싼 거 사시는 분들은 바보예요. 이런 건 다 이런 CNC 인터내셔널 이런 데 가서 다 OEM으로 대부분 합니다. ODM 같은 걸로요. ODM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 색조 화장품, 뭐 기초 화장품 이런 거는 비싸게 주시면요, 바보짓이에요. 다 그게 그겁니다. 뭐 코스메가, 한국 콜마나 뭐 이런 데서 다 만드는 겁니다. CNC 엔터나 이런 데서 다 만들어, 다 그게 그겁니다. 포장만 다를 뿐이고요. 오늘은 통신주들의 5G주를 한번 또 움직이네요. 이제 요거 오늘은 뜬금 테마가 통신 5G인가요? 롯데케미칼 요즘 주가 많이 떨어지죠.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화학 업황이 지금 단기적으로도 안 됐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롯데는 좀 뭐 일부 언론에서는 롯데그룹의 자금 흐름이 요즘 그래서 롯데케미칼 신용 등급도 좀 떨어졌죠. 그래서 좀 근본적인 본질적 문제가 등장해서 롯데케미칼 이런 거는 근처 안 가시는 게 좋겠어요. 요즘 롯데, CJ 이쪽이 좀 안 좋죠. 바이오주들은요 조용하고, 자동차 어떤가요? 자동차는 오늘 소폭 플러스네요. 다음에 오늘 역시 그 엔비디아 관련주들은 약세입니다.
다음 PSK 홀딩스 이런 거는 이제 리플로우 장비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네, PSK 홀딩스 레이저셀 이런 거 움직이는 거 보니까 네, 이쪽 장비주도 끝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네,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금 양시장 오늘 어이구 외국인이 양시장 순매도가 좀 크게 출발하네요. 9시 10분입니다. 수급 찍어 볼게요. 자, 개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외국인이 227하고 오늘은 어제 순매수했다고 오늘은 순매도 출발인가요? 어제도 뭐 순매도 출발했다가 일찌감치 순매수로 돌아서기는 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200억대 순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좀 더 빠지는 게 하이닉스가 아마 미국의 그 빅테크 AI 펀드 이런데 들어가 많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요즘 돈이 빠져나오면서 하이닉스가 좀 밀립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0.4%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개장 전 방송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닥 중심으로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외국인들이 680억 야무진 순매도입니다. 순매도. 그런데 팔 거 이렇게 일찍 파는 게 좋겠고 투신 소폭 순매수고 연기금은 소폭 순매도 사모펀드 소폭 순매도 기관들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고 외국인들이 큰 폭 팔면서 0.4% 정도 하락 출발하네요. 자, 그 속에 오늘 오스코텍도 살짝 움직이는 게 지금 우리 아침 이 시간에 뜬금 주식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오스코텍도 뭐 언제든지 한번 비빌 언덕은 있는 회사니까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군요. 네. 캠트로닉스는 상승폭이 조금 밀리고 있고요. 넥슨 게임즈가 고개를 들고 있고 넥슨 게임즈는 블루 아카이브란 게임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블루 아카이브라고 여러분들 치시면 요 게임입니다. 좀 여상스럽죠. 블루 아카이브는 좀 일본풍 게임인데요. 넥슨이 만든 요게 지금 중국에 좀 출시일이 앞당겨졌다는 건데 지금은 클로즈 베타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 게임이 중국에 통할지는 봐야 되겠는데 지금 사전 등록이 CBT를 하고 있는데요. 한 300만 명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뭐 사전 뭐 분위기는 괜찮다. 그래서 넥슨 게임즈가 최근에 움직이는데 이게 근데 이런 종목들은 뜬금하기가 좀 힘든 게 뜬금 종목이 이 종목이 시가 자본금이 328억이나 되고 게임즈 중에 제일 큽니다. 자본금이 328억이나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뜬금 쭉 뻗기가 힘들어요. 그 장중에 만약에 솟아오른다 이러면 고점에 한번 때려버려야죠. 조금. 그래서 지금 뜬금없는 종목이 되려면 자본금이 일단 작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오로스테크는 자본금 한 47억 하나요? 46억이네요. 그래서 오로스테크 자본금이 한 46억 된다. 이런 종목은 좀 뜬금이 되는데요. 막 자본금이 몇백억이다 이러면 뜬금 되기가 좀 쉽지는 않죠. 1일 천하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기가비스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 연기금이 샀죠. 오늘은 다시 강세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조금 플러스 나오고요. 네, 주영은님 컴투스 홀딩스 뭔 일일까요? 하셨는데 뭔 얘기가 있습니까? 컴투스에 뭐 난 얘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컴투스가 이번에 배당을 좀 많이 주겠다 나왔는데 컴투스 관련주들은 오늘 조금 약한데 뭐 뉴스에 있으면 조금 알려주십시오.
자, 지금 외국인이 양시장에 순매도를 하면서 특히 코스닥 시장에 야무진 순매도를 하면서 약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어제 미국 증시가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하락한 영향이고, 그런 심리적 영향은 한 9시 30분, 40분까지는 심리적 영향이 가고, 그 이후는 우리 수급에 따라 움직인다. 경험의 법칙인데요.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연이틀 상승하니까 이건 뭐 추천주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르는 종목들이 왜 움직이는지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면 우리 감각이 생기니까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장중 하 종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322 310인데요. 뭐 이런 종목 리포트는 저 아니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래간만에 한번 살펴보죠. 오로스 테크놀로지. 예전에 제가 참 이 회사 기술력은 지금도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만 주가는 꽃이 안 피네요. 아직 실적은 아직은 안정 기반에 정착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아직은 좀 스타트업 기업, 기술 개발 기업 같은 느낌이고요. 자본금 47억은 좋네요. 긍정적 관찰을 하는 거는 조금 이 회사는 기대를 갖고 중기적으로 지켜봐도 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시황에 따른 매매는 그냥 단타로 매매하시고 손절매 원칙 지키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버레이 개척 장비가 그래서 요게 디램도 들어가고 당연히 뭐 다 들어가겠죠. 로직이란 거는 여러분 뭐 이게 또 여러분 흔히 말하는 비메모리 이렇게 하죠. 비메모리라는 단어는 우리나라만 쓰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하고 로직이라고도 하고 뭐 다 비슷한 얘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자, 뭐냐 오버레이 개척 장기는 웨이퍼 위에 회로 패턴이 그 웨이퍼 위에 반도체는 쌓고 깎고 하는 게 반도체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쌓아 올린 것들이 적청이 잘 됐는지, 그래서 뭐가 좀 아구가 안 맞다. 그럼 얘 벗겨내. 새로 포토 리지스트 발라가 새로 노광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그 수율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지금 개척 장비가 왜 중시되고 있냐 하면 반도체가 하도 미세화돼서 이제는 이제 거의 한계에 도달한, 그래서 이제는 이게 제4공정이라 그래가지고요. 이 불량률을 낮추는 장비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패턴 사이에 빈곤 스카이브라 이렇게 격자 사이에 뭐 그 미세한 공간이지만 요 사이에 틈에 이걸 스크라이브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오버레이 키를 심어가지고 그 키를 아래 위로 맞춰가면서 이게 아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요 키 기술이 뛰어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크를 보고, 자,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IBO가 있고 DBO가 있는데 IBO를 하는데 요게 미국의 KLA 세계적인 개척 장비 회사죠. 그 다음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둘만 요걸 만들고 있다. 그만큼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내에는 이게 오로스가 SK 하이닉스가 많이 지원해서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내에서는 이제 점유율이 좀 높고 삼성전자는 아직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력은 12인치 300mm, 네, 12인치가 지금 주력인데 요즘은 이제 그 8인치 200mm 그쪽도 요즘은 수요가 우리가 아날로그 반도체 쪽은 다 그런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6인치, 8인치, 주로 8인치죠. 오브레이 장비도 생산을 했고, 요것도 아마 앞으로 좀 8인치 쪽으로도 많이 8인치 제품도 많이 나가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말씀드린 실리콘, 스루 실리콘 비아. 그래서 이 적층을 했을 때 구멍을 뚫는 거, 이거를 TSV라 그러거든요. 비아 공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아래 위로 적층이 잘 됐는지 개척 장비, 이것도 예전에 삼성전자에 공급한 적이 있어요. 요 장비는요. 그래서 오브레이 개척 장비 그 웨이퍼용은 아닌데 요거는, 그래서 요것은 네, 좀 주목할 요인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주목할 게 이제 중국 쪽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중국의 푸젠 진화까지 갔는데 이제는 장신 메모리, 여기까지 하면 중국의 YMTC가 중국 메모리로는 거의 뭐 삼성전자에 해당하는 중국에서는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이제 갔기 때문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YMTC, SMIC죠. 요쪽이 거의 SMIC는 중국의 TSMC에 해당하는 회사죠. 그래서 요 정도로까지 확장된다면 좋은데, 이제 이게 중국이 이제 제일 우리가 판단하기 힘든 게 그겁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조치를 하니까 지금 이 회사는 KLA와 이 회사밖에 제품을 못 만드니까 중국이 오로스 테크놀로지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문제는 반도체 라인이 엄청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비 하나가, 특정 장비 하나가 빠지면 다른 장비도 지금 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그 속에 들어가는 장비 하나를 하는 게 오로스 테크놀로지인데, 오브레이 개척 장비를 지금 다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그래서 과연 얘만 수혜를 볼지, 반사이익을 볼지는 모르겠어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신나게 잘 가다가 지금 암초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아직 수주 계약 공시가 없습니다. 이걸로 볼 때는 중국의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지금 거의 중단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건 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기술력이라면 독자재 오브레이 타겟을 개발할 수 있다. 요게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로부터 기술 혁신 기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SK 하이닉스가 이 회사를 함께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자 초정밀 개척 장비, 이것도 이제 매출이 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뭐 앙스트롬, 네, 이 정도까지 정밀도를 측정할 최정밀 개척 장비, 이것도 이제 2023년이면 나올 법도 한데, 우리 반도체 장비는요, 만들었다 그러면요, 그게 상용 라인에 들어간다는 한 3, 4년 후로 보시면 됩니다. 3, 4년 후로. 그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따져볼 게 많은데요. 어쨌거나, 이제 이 초정밀 개척 장비도 이제는 조금 기대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CD 미터, 이것도 마찬가지다. 사실 작년 말부터 뭔가 좀 나올 만하다 했는데 2023년이니까 신제품들도 뭔가 나올 만한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회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보실 때가 중국으로 중국의 YMTC나 양적 메모리나 SMIC로 공급 계약 나온다. 그러면 주가에 상당한 호재로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지금의 추세를 본다면 스루 실리콘 비아 공정용 개척 장비, 요게 매출이 됐다 하더라도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줄 상황이고, 세 번째는 신규 장비 매출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다변화 측면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세 번째 재료입니다. 이런 걸 좀 지켜보면서, 이런 게 만약에 오늘 지금 주가가 어제 오늘 큰 폭 상승하고 있는데, 이 배경이 그런 무슨 신규 계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주가 상승은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요즘 뜬금 주가 흐름에 의해서 무슨 특정 세력이 바람 잡았다가
바람잡이다 이러면 이 주식이 주가가 뭐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좀 힘들 건데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이 회사의 뭐 잠재적인 재료가 이런 게 있구나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 자, 요런 내용이군요. 여러분 이제 들으시니까 전략이 쓰시죠. 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9시 25분이네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특급 참모를 곁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오로스 테크놀로지 리포트 백날 봐도 전 눈알이 팽팽 돌아갑니다. 제가 오로스 테크놀로지 처음 공부할 때 기억이 나는데요. 와, 제가 반도체 장비 자체도 참 힘든 영역이지만 제 개척 장비 저쪽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참 고생을 많이 한 종목인데 공부한다고. 근데 이렇게 여러분한테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알려드리니까 여러분의 학식이면 이 정도 아시면요 충분히 전략이 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곁에 특급 참모로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거다. 그 어디서도 들으실 수 없는 기업 내용에 대한 뭐 하는 기업인지. 자, 외국인들이 유가증 고시에 순매수로 돌아섰네요. 그래서 제가 개장 전 방송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동아시아 금융시장 환경 등등으로 볼 때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지속적으로 대량 순매도할 환경은 전혀 아니다 했는데요. 지금 순매수로 돌아서서 코스피는 0.2%, 어제 나스닥이 1% 이상 하락한 거에 비하면 지금 강한 편이죠.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야무지게 팝니다. 근데 팔 거 이렇게 야무지게 팔아주는 게 좋죠. 422억 팔았네요.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벌써 1100억, 오우, 야무지게 팝니다. 투시는요, 16억, 아까보다 11억 더 샀고요. 연기금이 오늘 아침 순매도로 출발하네요. 9억 순매도. 사모펀드도 야무지게 파는데요. 28억.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도 팔고, 연기금 사모펀드도 야무지게 팔고, 코스닥 시장은 수급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지금 0.6% 빠지는데요. 남은 관건은요, 연기금이 오늘 과연 좀 개장 초반에 야무지게 팔고 있는데 정말 오늘 순매도를 할지 연기금 동향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외국인들은 아침에 파는 거 야무지게 파는 게 좋은데 외국인들이 오전에 팔 만큼 팔고 오후장에 순매도를 줄여줄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팔아서 한 3천억대까지 팔지. 만약에 지금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팔아서 오늘 순매도 한 3천억 정도까지 판다. 그러면 오늘 코스닥 시장 상당히 힘들겠고요. 그렇지 않고 오전에 팔 만큼 팔고 순매도를 살살 줄이다가 오후장에 순매도를 본격 줄인다 하면요 후강 흐름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의 동향, 연기금 동향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배경주님, 우리 경주님, 엔캠 이베스트 3방 리포 주가, 네, 엔캠을 보면요. 말씀대로 우리가 신념대로 가시면 됩니다. 엔캠에 대한 리포트는 아마 제가 뭐 증권사, 뭐 이베스트 애널리스트도 상당히 열심히 잘 했겠죠. 했지만 제 348, 379인데 제 카페 들어오시면요. 뭐 명확한 리포트가 있으니까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이런 리포트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보사 리포트 보십시오. 이렇게 하대표 같은 게 있는지 리포트가 엔캠도 제가 리포트 여러분 눈높이 썼고 제가 그 전해 액이란 거 아직도 펀더멘털 잘 몰라요. 우리 개인 투자자는 더 덜 모르는 상황이고 미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념대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펀드 매니저면 엔캠 같은 거 쭉쭉 사서 펀드에 쟁여놓죠. 그래서 오늘 엔캠, 근데 엔캠은 좀 아쉬운 게 IR을 좀 열심히는 하시는데 IR을 참 되게 못하더라고요. 와, 저 좋은 내용을 저렇게밖에 전달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IR 2번 갔었는데요. 마음은 알겠어. 전달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알겠는데 참 전달을 참 더럽게 못한다. 제가 했으면 완전히 그냥 심금을 올렸을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캠, 뭐 중앙 DNM 이렇게 물려있는 또 우리의 정자님이 계시면요. 신념대로 가십시오. 기업 내용을 알면 전략이 서고 모르면 공포감만 듭니다.
재현님.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럼 10초 후에 2부 시작하겠습니다.